낭독 9일차. 인간은 지식이 아닌 태도로 증명된다. 현현역색 사부모 능갈기력 사군능 치기신 여붕우 교원 이유신 수활미학 오피리 지하기. 현인을 존경하는 마음을 미인을 좋아하는 마음과 바꿔서 하고, 있는 힘을 다해 부모를 섬기고 신명을 다해 임금을 섬기며 벗을 사귈 때 말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학문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배운 사람으로 인정할 것이다. 논어 학이. 자하는 학문과 문장에 뛰어나 공자의 현명한 제자 10명을 일컫는 공문 10철에 속하는 학자다. 하지만 성향이 진취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인 데가 있었다. 잘 알려진 과유불급의 고사에서 불급, 즉 미치지 못함에 해당하는 제자가 바로 자하다. 그러나 학문에 있어서는 공자의 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나 배움에 관한 많은 통찰을 남겼다. 예문은 자하가 말했던 배운 사람의 조건이다. 설사 배움이 없어 지식은 부족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진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배운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하가 말했던 박학독지 젊은 근사와 함께 중요한 배움의 원칙이라고 할 만하며 그 비유는 현실적이고 꾸밈이 없다. 먼저 현명한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을 미인을 좋아하듯이 할 수 있어야 한다. 아름다운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런 마음을 절제하는 것은 보통의 경지에서는 어렵다. 논어 위령공을 보면 공자가 이렇게 한탄했다. 다 되었구나. 나는 아직 덕을 좋아하기를 아름다운 여자 좋아하듯이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아무리 덕성이 뛰어나다고 해도 아름다운 여성에 끌리는 마음을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고백이다. 공자조차 그러한 욕망을 이기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깨달았다고 해서 욕심을 절제하는 노력을 그칠 수는 없다. 자하는 오히려 그렇기에 타협하지 말고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성에게 끌리는 본성을 인정하되 그 마음을 바꿔서 현명한 사람과 가까이 하며 배우는 것이 배움의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부모를 섬기며 임금을 섬기는 것은 인의 실천이다. 부모를 섬길 때는 힘을 다해야 하고 임금을 섬길 때는 몸을 바칠 각오로 해야 한다. 공자는 인의 첫걸음은 바로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 즉 부모를 사랑하는 데에서 시작한다고 했다. 그 다음은 친구들과의 신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 첫걸음은 바로 자신의 말과 사소한 약속부터 지켜나가는 것이다. 흔히 중요하고 큰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일상에서 맺는 약속은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진정한 신뢰는 그러한 수없이 스치는 작은 말들을 지켜나가는 데에서 시작된다. 작은 것조차 지키지 못하는데 큰 것을 잘 지킬 것이라고 믿기는 힘들다. 결국 자하가 말했던 배운 사람의 조건을 종합하면 4가지 기본적인 인륜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는 이렇게 해석했다. 현인의 어짐을 좋아하되 여색을 좋아하는 마음과 바꿀 수 있다면 선을 좋아함에 진실함이 있는 것이다. 임금을 섬길 때 신명을 다한다는 말의 원문인 능치기신에서 치는 위와 같은 뜻으로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4가지는 모두 인륜의 큰 것이다.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정성을 다해야 하니 진정한 배움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자하는 이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설사 그 타고난 자질이 부족해도 이미 배움의 경지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했다. 일찍이 배운 적이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배운 사람이라는 것이다. 공부해서 남을 주지 않는 사람은 배웠다고 인정하지 않겠다. 공자가 제자 자로에게 완성된 사람, 성인에 대해 가르치며 이렇게 말했다. 이익이 될 일을 보면 의로운가를 생각하고 견리사의, 나라가 위태로운 것을 보면 목숨을 기꺼이 바치며
견위, 수명, 오래된 약속이라도 잊지 않고 실천한다면 구요 불망 평생지연, 완성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선을 좋아함에 진실한 것은 견리 사이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몸담고 있는 국가와 조직에 신명을 다하는 것은 견이 수명의 자세다. 자신이 했던 말과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신의의 자세다. 이로써 보면 자하가 말했던 배운 자의 조건이란 완성된 사람의 조건과 같다. 배움이란 단순한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완성을 향한 노력하는 과정인 것이다. 지식은 많으나 그 지식으로 자신의 영달만을 위하고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배웠다고 할 수 없다. 만약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자하는 설사 많이 배웠다고 해도 나는 배운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평가했을 것이다. 다산 또한 배운 사람의 조건을 말했던 적이 있다. 그는 학문을 이루거나 세상의 이름을 떨치는 것에 앞서 효가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곡산향교의 효를 권장하는 글 유곡산향교 권효문에 실린 글이다. 근세의 학자는 겨우 학문을 한다는 이름을 얻으면 몸가짐을 무겁게 하며 하늘의 이치를 말하고 음량의 도를 이야기한다. 벽 위에 태극팔괴, 주역의 이치와 하도 낙서, 고대 중국 예언서의 기본이 된 책을 걸어놓고 자기 말로는 궁리해 살핀다고 하며 어리석은 자들을 속인다. 그러면서 부모가 추위를 호소하고 굶주림을 참으며 질병으로 신음해도 살피지 않고 일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궁리해 살피는 것이 부지런하면 할수록 학문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진실로 능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라면 비록 배우지 않았다고 해도 나는 반드시 배웠다고 할 것이다. 다산도 역시 공부의 근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공부란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하는 것인데 부모를 모시는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행하지 않는다면 단지 거칠애에 불과하다. 어려운 학설과 고상한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것은 남을 속이고 자신조차 기만하는 것이다. 배움을 지식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고 출세와 영달의 도구로 생각하는 세태다. 하지만 덕으로 뒷받침하지 않는 지식은 오히려 자신을 망치고 집안과 나라를 망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맹자는 지식을 옳고 그름을 가리는 덕목, 시비지심이라고 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도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다면 그를 배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하물며 옳고 그름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비겁하다. 공자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견이불이 무용야라고 했다.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정작 행동은 불의하다면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가식과 위선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책에는 독이 있어 섣부르게 읽으면 중독된다. 책에 중독되면 그럴이나 섬기는 책의 노예가 된다.